병원 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중 의학용어 및 해부병리의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학용어에서 전미사 액토미가 뜻하는 것은 절제술, 조영술, 절개술, 조루술 중 답은 절제술. 수술 절차에 관한 전미사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수술 절차에 따른 용어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술 및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전미사, 토미. 토미는 인시전, 인시전은 자르다, 커팅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자르다, 자르기만 하고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미사 토미로 끝나는 절차는 절개술이 되겠죠. 토미를 사용한 수술 절차의 예로는 tracheotomy, tracheotomy, 트라키는 기관, 토미는 절개술, 그래서 트라키오토미는 기관 절개술. 다음은 laparotomy, laparotomy, 라파로토미, 라파로는 그리스어의 옆구리, 허리, 복벽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복벽을 통해 외과적 절개의 수술 절차를 라파로토미라고 합니다. 라파로토미는 개복술을 의미합니다. 액토미, 액토미는 엑시전, 외과적 제거술을 의미합니다. 액토미의 예로는 tonsillectomy, tonsillectomy, 편도선 절제술, 다음은 hysterectomy, hysterectomy, 히스테렉토미는 자궁의 전체나 일부를 외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입니다. appendectomy, appendectomy, 아펜덱토미, 맹장 제거술입니다. mastectomy, mastectomy, 마스텍토미는 유방절제술, 피라고 합니다. 전미사 오스토미, 신체의 영구적인 구멍을 만드는 외과적 수술인 조루술, 누공술을 의미합니다. 토미, 액토미, 그리고 오스토미, 이 세 가지 수술 절차의 차이점은 먼저 토미, 토미는 절개술, 자르는 절차는 포함되지만 제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액토미, 절제술은 신체 조직 일부를 잘라 몸 밖으로 떼어내버리는 수술입니다. 종양, 암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용어죠. 자르다의 뜻인 토미 앞에 밖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액이 결합돼 밖으로 제거함을 강조해줍니다. 잘라서 제거한다의 뜻 액토미. 이제 오스토미, 절개도 하고 구멍도 내는 수술 절차입니다. 토미는 자르다, 액토미는 제거하다, 오스토미는 구멍을 내다. 차이점, 간단하죠? 의학용어에서 전미사 액토미는 답은 1번 절제술,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조영술은 그래피, 3번 절개술은 토미, 4번 조루술은 오스토미. ectomy, graphy, tomy, ostomy. 시술 및 수술과 관련된 전미사,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필수 의학용어입니다. 여성 생식계통과 관련된 dilatation and curettage. DNC란 dilation and curettage, DNC, 자궁소파술, 약어로 DNC로 부르는 인공적인 임신 중절 수술, dilation, 확장, curettage, 큐렛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시술법, 자궁 경관을 확장하여 큐렛을 삽입 후 큐렛으로 태아를 긁어내는 자궁소파술. 그래서 정답은 2번. DNC란 자궁소파술 혹은 자궁경관 확장술, 자궁 긁어냄술이라고 하며 이는 자궁 내의 임신산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외피에서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한 조직의 괴사는 먼저 scabies, 옴은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eczema, 습진을 의미하죠. 엑시마는 습진, gangrene, 궤적, 살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 즉 혈액 공급의 감소로 인해 신체 조직이 죽어가는 증상입니다. papule, 구진,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발진, scabies, eczema, 습진, gangrene, 궤적, papule. 구진. 외피에서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한 조직의 괴사는 정답은 3번, gangrene, 궤적,
귀 속에서 발생하는 잡음처럼 들림, 귀울림 혹은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vertigo, deafness, otosclerosis, tinnitus, vertigo, 어지러움증, 현기증, deafness, 귀먹음, 청각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 otosclerosis, 이경화증, tinnitus, 귀울림, 이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흔히 vertigo, 어지러움증과 tinnitus, 이명을 혼동하시는데 이미지를 통해 이 두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티고, 현기증은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며 자세 불안과 눈떨림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을 버티고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빙글빙글 돌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보이시죠? 어지러워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틴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은 버티고, tinnitus, 이명,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 이미지의 신사분, 이명 때문에 귀를 만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귀티나 보이지 않나요? 귀티가 난다. 귀티, 귀에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티니티스의 티. 이명은 티니티스, 귀티를 연상하시면 쉽게 잊어버리진 않겠죠? 어지러워도 버티고 버티다 보니 귀티가 난다. 현기증과 이명의 의학 용어입니다. vertigo, tinnitus, 이번에 deafness, 청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된 상태. 이 단어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하지 않죠. 3번에 otosclerosis, 오토는 귀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학문을 otology, 이과학, 귀과학이라고 합니다. 귀를 의미하는 접두사 오토에 sclerosis, 경화증, 신체 조직이나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되는 증상을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동맥경화증, 신장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죠. arteriosclerosis, 동맥경화증, nephrosclerosis, 신장경화증, multiple sclerosis, 다발성 경화증, 약어로는 MS.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의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에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이죠. coronary artery, 관상동맥. 무엇보다 쉽게 답을 찾으시려면 관상동맥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문항을 찾으시면 되는데 4번 관상동맥 질환이 있네요. 관상동맥 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약어로 CAD, 여기에서 잠시 의학용어의 어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용어에서 코로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라틴어로 코로나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맥주 코로나의 로고를 보시면 왕관이 보이죠? 왕관이란 뜻의 코로나가 포함된 의학용어로는 관상동맥, coronary artery, 동맥의 이름에 코로나가 붙은 이유는 동맥의 모습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 부릅니다. 한자로 관상은 왕관을 쓰는 의미합니다. coronary artery, 관상동맥, 해부학 용어에서도 coronal plane, 관상면, 몸을 배 쪽과 등 쪽으로 나누는 가상의 해부학적 면을 의미하는데 왕관을 쓰는 부위를 중심으로 몸을 앞뒤로 나눈다고 해서 관상면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또한 coronal suture, 관상봉합, 머리뼈를 연결하는 봉합선 중 왕관을 쓴 모습으로 경계가 나눠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coronary artery, coronal plane, coronal suture, 코로나가 사용된 의학 용어입니다. CAD,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데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angina pectoris, 협심증은 일시적인 허혈 상태, 즉 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5분 미만의 흉통을 호소하는 질병을 말하며 myocardiac infarction, 약어로는 MI, 심근경색은 허혈 상태가 지속되어 심근의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관상동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은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의 혈액, 즉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 다시 말해 혈관이 막히는 증상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EKG, 심전도, echocardiography, 심장 초음파 검사, coronary arteriography, 관상동맥조영술, 심장 해기약 검사 등이 있고, 임상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막힌 혈관을 넓혀야 할 때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약어로 카비지, 관상동맥 우회수를 실시합니다. 관상동맥과 관련된 문제는 질환 자체 혹은 진단방법, 외과적 수술 등 여러 방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 관상동맥 질환과 더불어 진단법과 치료법을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질환 중에서 백혈구 감소증을 의미하는 것은 anemia, leukocythemia, erythrocytosis, hemolysis. 이번 문제는 단순히 백혈구 감소증의 의학 용어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해 출제된 케이스로 가능한 빠르게 풀어나가야 난이도 높은 문제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실 수 있으니 모든 답안을 확인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찾아 풀어나가세요. 여러분이 백혈구 감소증이 선뜻 떠오르지 않더라도 백혈구나 감소증 중 하나의 용어만 아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leukocyte, 감소증을 의미하는 전미사는 penia, 그래서 정답은 2번. leukocythemia. 의학 용어 학습 시 용법으로 구분하시는 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기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두사, 어근, 전미사별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1번. anemia, 빈혈. 에미아가 혈액증이니 전미사만 확인하셔도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고. 3번. 접두사 에리스로가 적색을 의미하죠. 색상에서부터 다르니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 헤모라이시스. 이 단어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혈액의 어근 헤모는 아시겠죠? 전미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단순히 의학 용어만 찾는 문항은 완벽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접두사나 어근, 전미사 중 하나만이라도 명확히 아시고 계시면 간단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아네미아는 부정의 접두사 AN과 혈액증을 의미하는 전미사 에미아가 결합되어 빈혈을 의미하는데 에미아로 끝나는 의학 용어는 반드시 아셔야 하기에 에미아로 끝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증. 혈액증의 종류로는 anemia, anemia, 빈혈, bacteremia, bacteremia, 박테리아, 세균. 혈액에 세균이 검출된다. 박테레미아는 균열증, hypoglycemia, hypoglycemia, 저혈당증, uremia, uremia, 유레미아. 유리아, 소변에 함유된 질소 화합물인 요소가 유리아입니다. 소변의 필수 성분인 요소는 그리스어로 소변을 의미하는 유린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소변에서 유리아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유래된 용어이기에 유리아, 유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신장에서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외부로 배설시키지 못해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리아, 유린, 유레미아.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신장 기능을 테스트할 때도 반드시 체크하는 성분이 바로 유리아입니다. 유레미아, 혈독증,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 소변 속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증상은 glycosuria, ketonuria, albuminuria, hematuria.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비뇨기 계통, 그리고 소변 속의 혈액이 되겠죠.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 소변은 유린, 혈액은 헤마, 유린과 헤마가 있는 용어를 찾으면 되는데 4번 hematuria, 헤마는 혈액, 유리아는 소변증. 아주 쉬운 문제죠. 전미사 유리아, 앞에 어근을 해석하셔서 소변의 어근의 뜻이 검출된다로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glycosuria, 당뇨, 소변의 당이 검출되는 증상. ketonuria, 케톤요증, 소변에 케톤체가 존재하는 것. albuminuria. 단백요증, 단백질을 함유한 소변. 염증의 주요 징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열감, 창백, 동통, 부종. 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문제네요. 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감, 발적, 부종,
동통으로. 3번의 창백은 염증과 거리가 있는 징후죠. 이런 문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답을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합격선인 60%를 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 문제처럼 쉬운 문제는 먼저 풀고 잘 이해되지 않거나 아주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잠시 뒤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가 하나, 두 개 정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형만 잘 파악하시면 합격선에 쉽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해당 문제와 더불어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제가 중요하다 강조드린 내용만이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뼈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 지지, 내부장기 보호, 조혈작용, 비타민 저장. 신체에서 골격계는 신체 지지 작용, body support, 골격으로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 보호작용, protection of internal organs,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운동기능, facilitation of movement, 움직임의 지렛대 역할. 저장작용, storage of minerals and fat, 미네랄과 지방을 저장하고 몸에 공급하는 창고 역할. 조혈작용, blood cell production,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골격계는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작용, 저장작용, 조혈작용을 합니다. 정답은 4번 비타민 저장. 뼈는 비타민이 아닌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 무기질을 저장하죠. 인체 중에서 제대로근, 불수의근이면서 가로무늬근, 횡문근인 것은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대흉근.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불수의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제대로근인 불수의근을 의미하며 맘대로근인 수의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뜻합니다. 근육계통, muscular system, 우리 몸에는 총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계통은 skeletal muscle, 골격근, smooth muscle, 평활근, cardiac muscle, 심장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계통의 기능은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근육계통은 신경계통의 통제를 받고 심장근과 내장근육 등은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심장근은 내장근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수의근이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인 불수의근, 신용어로는 제대로근에 대한 질문으로 근골격계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심장근. 소화기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Pear's patch. 파이어 소절이 있는 장기는 파이어 소절은 소장의 가장 아래쪽 부분인 회장에만 생기며 다발이나 반점을 형성하는 림프성 세포의 결절입니다. 즉, 답은 3번 회장, 신용어로는 돌창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화기계와 관련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가 아닌 난이도 조절을 위해 이렇게 특정 신체계통과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접하지도 못했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의학용어 및 해부병리 문제, 총 12개 중 한두 개 정도는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도 출제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계 질환으로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 저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환은 신부전, Renal failure. 신우신염, Pyelonephritis. 유붕증, Diabetes insipidus. 당뇨병. Diabetes mellitus.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내분비계 질환, 항이뇨 호르몬,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 즉, 내분비계통과 소변과 관련된 증상인데 내분비계통과 관련된 것은 3번 요붕증과 4번 당뇨병이죠. 1번과 2번은 비뇨계와 관련된 문제로 소변 생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 정답과 관련이 없고 이제 3번과 4번 중 3번 요붕증. 만일 여러분이 요붕증을 잘 모르신다고 가정하에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잘 아시는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4번 당뇨병은 너무 잘 아시는 문제죠. 물론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삼다라고 해서 다식,
다음, 단요로 식사량이 늘어나고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시며 평소보다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으로 자칫 정답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이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니 정답과 거리가 멀고 이제 남은 것은 요붕증 하나네요.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으로 발생하는 수분대사 질환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친절하게 단어의 소변을 의미하는 한자 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오줌요, 무너질 붕, 증세증으로 소변이 무너지는 증상이란 뜻입니다. 즉,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로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 농도가 옅은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는 질환이란 의미입니다. 소변 과다생성과 관련된 질환은 당뇨와 요붕증이 있고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 요붕증과 관련된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중 의학용어 및 해부병리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출문제 풀이로는 시험을 완벽히 대비하실 순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추가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다른 응용 문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에는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려 문제 유형에 더욱 친숙해지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에서 막힘없도록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모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